안녕하십니까. 야부리TV의 야부리친 야부리 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공업 지역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울은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여기는 주로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중공업 지역이니까 또 하나 주택을 지으려면 주택 25%, 250%, 네. 나머지 150%는 산업시설 다른 용도를 짓게 이렇게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올 초인가요? 서울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중공업 지역으로 활성화를 할까 그래서 주택을 300%를 짓게 하고 100%는 추가적으로 더 짓는다면 네. 50%는 기부천하고 50%는 이제 이쪽으로 짓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활성화할 수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정말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렇죠. 평가를 하죠. 근데 역세권 그 활성화 사업에서 중공업 지역은 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공업 지역도 역세권에 지금 뭐 더블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지 꽤 많거든요. 많죠. 찾아보면. 특히 뭐 구로 디지털, 그죠? 영등포, 그렇죠. 당산, 당산, 뭐 많죠. 성수, 구로, 금천, 지금 중공업 지역에 특히 공장 이적지 같은 것들. 맞아요. 예, 주택은 다 떠나가고 법은 테두리가 남아 있어서 주택으로 개발을 못하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법의 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중공업 지역도 지금 시대적 상황들이 굉장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 중에 역세권 지역은 좀 과감하게 좀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역세권도 되게 3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3종. 삼종. 그러면 네. 250%에서 준직으로 해서 400, 500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중공업 지역은 뭐 원래 400이니까. 400이니까. 원래 400이니까 뭐 한 100에서 200%더 줘도 저는 전혀 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땅이 커요. 그렇죠. 중공업 지역에 그 공장 이적지에 보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들이 일반 우리가 보는 역세권에 있는 역세권에 한 300평짜리, 400평짜리 땅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일 필지가. 맞습니다. 근데 중공업 지역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지였기 때문에 창고나 이런 걸로 쓰던 부지였기 때문에 뭐 2,000평짜리, 3,000평짜리 땅들이 토지 구획을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주택으로 그걸 변환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급하는데 유리한. 그래서 저는 뭐 일본 자주 가보시니까 아시겠잖아요. 일본은 역세권 지역 보면 1000%짜리가 수두룩이에요. 1000% 이상이죠. 다. 네, 그럼 1000% 하고 그 개발 이익에 쉐어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일부 뭐 개발 이익의 뭐 반 정도, 60% 정도는 공공에서 받아서 공공 임대로 돌리면 되니까. 그렇죠. 무슨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저는 뭐 자연스럽게 좀 그런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기성시가지, 아까 뭐 우리가 3기 신도시는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이고, 기존 시가지 안에서의 주택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역세권. 역세권.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역세권으로 두고 있고, 지금 역세권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공업 지역도 충분히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도심의 공공유휴부지를 좀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 중에 이번에 이제 태능시시가 나왔네요. 태능시시. 이거 태능시시. 핫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이 일대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태능시시, 태능선수촌, 육사 이거 합치면 100만 평입니다. 그러면 신도시네. 미니 신도시. 신도시예요. 우리가 여의도 통이 거의 100만 평 되고 마곡이 거의 100만 평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을 보면 서울을 가만히 보면 도심이 있고 뭐 동부, 서부, 그다음에 남부 이렇게 뭐 동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각 서울의 어떤 그 외곽 부분 다 나름대로 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서서 지역은 마곡이 있고, 저 서북 지역은 상암이 있고, 그다음에 동북 지역은 창신 상계가 있고, 뭐 이 동남권은 말할 것도 없죠. 강남에는 큰 핵이 있으니까. 저쪽도 문정 또 있고. 문정도 있고, 저쪽 가면 고덕도 있고. 고덕. 근데 서서 지역만 없어요, 사실은. 그게 해당 지역이 이제 중량 뭐 이런 지역이잖아요. 서북이네, 서북. 네. 그래서 이 태릉 일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평 개발해서 좀 자족 기능 또 어떤 거점 기능 이걸 좀 확실히 하자 하는 논의들이 꽤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육군 사관학교를 맥으로 한 요 지역이
예비역 장성들 입장에서는 하나 고향이잖아요. 마음의 그렇죠. 고향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서운해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근데 무산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태능 CC를 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하면 단지 주택 공급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거점 기능으로 그리고 여기가 어떤 기능이냐면 망우, 상봉 이거하고 이제 다 연계되는 지역이어서 또 별내까지 연결돼. 별내까지 연결 지역이고 그 지역이 쭉 나가면 춘천 이쪽 속초, 강릉 네. 어떤 그 우리 동해안 지역 서서 지역이 아니구나 제가 저 용어를 정리를 해야겠는데 서북 좀. 서가 아니고 동입니다. 동참. 동북. 동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동 지역. 동동 지역의 거점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흐름이 이제 강원도에 춘천, 속초, 강릉하고 이어지는 또 관광 belt하고 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 그거는 큰 틀에서 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산 캠프킴이나 서울 의료본부지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니까 얘기 많이 했었고. 예. 그 정도에서 나름대로 주거 공급을 잘하면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민간 임대 리츠를 좀 활성화를 통해서 좀 해보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리츠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테이 그때 발표를 하면서 민간 기업이 좀 뛰어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임대 시장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가구 그 주택자들이 자기 한 채 살고 남은 걸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외국 가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질도 균질하고 가격도 균질해요. 사실은 임대나 뭐 전세가 됐든. 근데 우리는 뭐 다가구 주택자들이 자기 한 채 살고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이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품성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임차인을 대하는 태도도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그때 2015년에 뉴스테이 발표하면서 이제 이걸 활성화를 했는데 현재 제가 지난번에 ULI라고 Urban Land Institute 그러니까 세계 도시 이 부동산 협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이제 토론자로 참가해서 가봤더니 실제 우리가 민간 사이드에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민간 임대라는 게 이게 월세, 이게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게 투자비를 계속 회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월세, 이게 월 렌트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방식이냐면 임대기간이 8년에 10년이면 그 사이에는 약간 손해보더라도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8년이 끝나면 분양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그렇죠. 자산의 증대 가져가는 구조예요. 세월이 지나면 이제 자산이 증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데 기대가 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분 적립형 부장주택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좀 모델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그때 SH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가주택을 늘릴까? 우리 이 전국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6명이 자기 집에 살고 4명이 임차인이거든요. 세입자. 서울은 반대입니다. 6명이 세입자고 4명이 자기 집에 살아요. 그래서 이건 뭐 수십 년간 이뤄왔거든요. 그래서 자가비를 좀 높이자. 그러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이게 분양을 하나 받으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목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돈을 좀 이렇게 넓게 20, 30년 동안 펼친 게 바로 이제 지분형 분양주택입니다. GH에서 처음 이제 시범 작업을 했어요. 결국 서울시에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국 하지를 못하고 그때 SH 사장이었던 김세용 그 교수가 이제 GH 사장으로 가면서 이걸 시범 작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비판하는 분들도 많던데 예를 들면 이거죠. 5억짜리 분양 아파트를 받는다. 근데 나한테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1억만 내면 5억짜리 분양을 받아요. 그럼 4억은 누가 내느냐?
GH에서 투자하는 거죠. 투자 개념으로. 예, 예. 사학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건 최대한 싸게. 싸게 2%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받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사학을 어떻게 갚느냐? 20년에 걸쳐서 갚는 거예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매년 2천만 원씩 갚으면 되잖아요. 20년 동안. 거기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 지분이 커지기 때문에 10년 가면은 자기 돈이 뭐 절반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율도 이제 이자 내는 비용도 떨어지는 20년 후가 되면 온전히 자기 집이 되고 중간에 팔아야겠다. 이거 이제 제한을 좀 뒀어요. 매각 제한을 거주 5년 전매 제한 뭐 10년으로 해놨는데 5년 후에 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년 후에 각 지분만큼 그 상금액하고 판금액의 차이를 나누고 한다. 뭐 이런 구조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아마 채용을 해서 청년이나 무주택자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분양받으면 그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남잖아요. 특히 이번에 대출 규제까지 해놨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 분양도 못 받아요, 지금. 그 이제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입주해서 살게 돼 있잖아요. 전매 제한도 되어 있고. 그 향후에 이제 이것을 팔았을 때에 생기는 차익은 투자 대비, 지금까지 내가 들어간 돈 대비 이제 미납 금액. 그래서 그럼 GH하고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가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은 이제 들어와서 원가로 또 들어오고 나머지를 또 불입하면서 그렇죠. 사는 불입하고 거고. 네. 또 중간에 팔면 쉐어하고. 이 지분적립형 이제 분양주택 개념도를 하나 이렇게 예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게 이제 뭐 1차, 2차부터 시작해서 6차까지 한 입주 20년까지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이나 이제 신혼부부들에 대한 무주택자들 지원 정책,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주의를 좀 추구하는 정책, 그 당이기 때문에 청년, 신혼, 그 또 서민, 무주택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청년 월세를 최대 30만 원 1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뭐 이런 정책도 있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우대하겠다. 보험자료이나 디딤돌 이건 금리를 상당히 좀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뭐 한 2%대 이하 뭐 이렇겠죠. 예. 그리고 주택 담보 비율도 최대 70%까지 상향하겠다. 70%까지. 뭐 DSR도 좀 완화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청년 역세권 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뭐 이런 확대를 통해서 역세권 고밀화를 통해서 좀 그 물량을 사실 이게 가장 사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한테는 가장 좋은 것. 네. 우리 박 회장님도 뭐 현장에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어보면 뭐 저 외진데 또 교통이 안 좋은데 이런 데는 인기가 없잖아요. 결도 안 맞고. 안 들어가요. 맞아요. 저 외곽으로 가서 공공임대고 매입해가지고 뭐 공고 내고 그러면 그 100%를 안 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뭐 멀리 가가지고 반지하 뭐 옛날 다가구 주택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걸 뭐 싸게 임대해준다. 아니 돈 10만 원 더 들여가지고 더 좋은 데 살려고 그러지 요새 청년들이 그런 데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출퇴근에 뭐 대부분 시간을 뺏겨버리고 요즘 이제 거주지 인근에 어떤 근생들이 잘 이렇게 꾸며진대. 그죠? 좋은데. 생활권 어떤 편익 시설들이 잘 꾸며진 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를 좀 밀도를 고밀도를 높여가지고 좀 개발할 수 있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줘. 그게 필요하다. 네. 또 점일한 곳은 또 점일한 곳으로 놔두고 그렇죠. 역세권 고밀을 할 때는 또 고밀 개발을 역세권 주변은 상업지역이니까 그 상업지역에 준하는 아닌 경우는 더 좋죠. 뭐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서 그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나누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